이런 너무 네, 소중한 이 자리 무대에 설 수 있게끔 마련해 주신 모든 리더 사장님들과 스폰서 사장님들께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에 '왜 저한테 이걸 맡겨 주셨을까?'라는 고민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행복하게 내 인생을 스타트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시고 저에게 이런 기회를 소중하게 나눠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뉴스킨의 기회와 비전과 이 내용, 스토리를 오늘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준비했던 이 제목은 스타트업 Your Life라는 제목입니다. 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경우가 있으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그 좋아하는 일이 업으로 끝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 역시도 원래는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초중고 이렇게 대학교 때까지 태권도라는 종목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했고 뭔가 여기에서 내가 이뤄갈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일을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업으로 바꿔보니 이 직업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했던 그 일이 바로 돈벌이가 됐기 때문이죠. 돈벌이가 되었던 그 순간에 받았던 스트레스는 제가 좋아했던 일로 어,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20대 분들은 내가 요리를 좋아하니까 요리학과로 가볼까? 내가 뭐 책을 좋아하니까 국어국문학과로 가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으로 직업을 선택하지 않아요. 뭔가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오래 할 수 있고 비전이 있을 그런 직업을 삼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때에 20대 초반에 태권도 사범을 하면서 이 일을 업으로 했을 때 왔던 스트레스가 어떤 건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게 되는 뉴스킨을 알아보시는 20대 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혹은 앞으로 어떤 고민을 하게 될지 이미 저는 잘 알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결국 그만두게 되고요.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어서 선택했던 일이 바로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취직을 하는 거였습니다. 평생 운동만 했던 사람이 대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한다면요. 엄청난 노력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펙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교 편입됐었고요. 그리고 뭐 평생 안 했던 공부도 또 하게 되고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제가 마지막에 이제 삼성 부서에서 일했을 때 심사를 해서 서류 심사를 해서 고객에게 돈을 지급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업무용 메신저에서 이런 메시지가 옵니다. "미확인 서류가 대략 1,700건이 넘는다. 이 속도라면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라는 팀장님의 메시지였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야근하라면 해야 되는구나.' 내가 퇴근하고 싶을 때 할 수 없구나. 결국 나는 나의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거고 시간이 묶여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걸 깨닫는 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셨고 남들이 원하는 대기업이라서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었어요. 하지만 어땠냐면 제가 '과연 내가 이 라이프를 내가 꿈꿔왔나?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실 점검을 톡톡히 하게 됩니다. 그렇게 현실 점검을 하고 다른 쪽에 눈을 돌릴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은 10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의 삶으로 10년 8개월이거든요. 10년 8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나의 앞으로의 10년도 여기에 투자해도 될까?'라는 물음표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 지금 젊었을 때 지금까지의 10년은 여기에 투자해 보니까 내 시간을 여기에 넣어 보니까 썩 만족스럽진 않았는데 '그럼 앞으로의 10년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저는 좋아했던 일을
업으로도 삼아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뭐 얘기하는 그런 직장인으로서의 삶도 살아봤는데 두 가지 다 만족할 수가 없었다는 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나서야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플랜을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내가 돈 버는 방식이 내가 모르는 게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플랜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대체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 거야? 대체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랑 다른 라이프를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부자들이 돈을 벌고 있는 그 현금 흐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 내용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저에겐 어쩌면은 직장인 생활로 살았던 그 10년이라는 기간이 어 후회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이렇게 다른 쪽으로 시야를 돌릴 수 있는 눈이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아깝지 않고요. 물론 뉴스킨을 더 빨리 만났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제가 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때에 멋모르고 이 기회를 만나게 됐었다면 과연 그 기회를 기회로 잡을 수 있었을까? 저에게 그 눈이 있었을까? 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과 그 경험들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요. 세상이 많이 변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001년도 위쪽에 있을 때는 TV가 뚱뚱하고 사람이 말랐죠. 근데 밑에 보시면 TV는 날씬해지고 사람이 뚱뚱해졌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요즘 보이지 않으세요? 가면 갈수록 TV는 얇아지고요. 사람들은 다이어트라는 이제 그 분야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이쪽 옆에 보시면요. 어때요? 예전에 연을 날리던 아이들이 한강에 가면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드론을 날리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다면 뭐가 또 바뀌어야 될까요? 결국 돈 버는 방법도 바뀌었다라는 이 초점에 저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을 날리는 아이들이 많다면 연을 제작하는 회사, 뭐 그리고 연을 파는 판매처 이 사람들이 돈을 벌었겠죠.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죠. 드론을 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사, 드론을 만들어내는 회사, 그 회사들의 주식 이런 것들이 돈을 벌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모이는 그 현금 흐름이 달라졌다라는 걸 저는 이때에서야 이제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유튜브만 들어가 보셔도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돈 버는 방법, 뭐 집에서 누워서 버는 방법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 결국 그 내용이 자산이라는 형태는 아니더라고요. 어떤 형태로든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노동력을 투자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었는데 이 김미경 강사나 요즘에 이제 대세로 나오는 이런 강사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온라인에 건물을 지으세요. 내 걸 하세요. 1인 기업이 되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걸 해야지 당연히 저에게 이득이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걸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렵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직장인으로 10년을 지내고 나서 제가 선택하려고 했었던 거는 사실 김밥집 프랜차이즈 그리고 피자 프랜차이즈를 알아봤었습니다. 근데 그때 초기 투자금으로 필요했던 금액이 2억, 5억 이렇게 억 단위로 되게 되는데 현재 수중에 돈이 없었던 저는 대출을 해주는 프랜차이즈 쪽으로 알아보게 되고 이제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빚을 떠안고 그 자영업을 시작했을 때 과연 괜찮을까? 그렇게 10년을 또 지나고 나서 또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의 관점으로 모든 직업군들을 하나하나씩 따져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알게 됐어요. 아, 사람들은 다 예뻐지고 싶어 하고 다 건강해지고 싶어 하는구나.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분야, 없어지지 않을 시장이 뷰티와 헬시 분야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눈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식업에도 굉장히 유행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유행이 많은데 없어지고 뭐 다시 생겨나고 할 때에 그 자영업자들은 그 트렌드에 맞춰서 바꾸기도 해요. 물론 자본이 많은 사람의 경우죠. 하지만 뷰티나 헬스 쪽에 되어 있는 이 시장을 잘 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시장이 확장되면 확장됐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삼성이라는 꽤 오래 다녀왔고 사원증이 3개 있더라고요. 집에 찾아보니까. 그래서 여러 파트 부서에서 일을 했었는데 2개 남은 사원증으로 찍어봤어요. 이렇게 삼성이라는 그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 현실 점검이 됐을 때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눈이 키워진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이때 잘 살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서 목말라 있을 때 저에게 선물 같은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오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요즘 20대, 30대 분들은 SNS로 컨택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이미지가 좋으신데 미팅 한번 어떠세요?라고 이제 제의를 받아서 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저의 인스타에는 아무도 네, 이미지가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손으로 뉴스킨을 검색해서 스폰서님을 찾아서 이분하고 잘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컨택을 드려가지고 이 에이스 그룹에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 발로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킨의 기회가 굉장히 선물 같고요. 저의 선물을 포장지를 뜯어보면 더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선물을 정말 소중하게 잘 시작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잘 알아보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뉴스킨 센터인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일본 오사카에 있는 센터예요. 저는 너무 잘하고 싶고 이 일이 진짜였으면 좋겠고 진짜 자산을 만드는 일이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1차 미팅 끝나고. 그래서 저는 글로벌로 나와 있는 회사라고 해서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두 눈으로 봐야 더 확신이 커질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와, 일본에는 매장이 이렇게 꾸며져 있구나 라고 하면서 사진도 찍고 파마넥스가 한국하고는 뭐가 좀 모양이 다르구나 라는 것도 제가 직접 만져보고 거기서 구입도 하면서 이렇게 두 눈과 또 체험을 해보면서 다른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 봤던 것 같아요. 제 두 눈으로 봤으니까 확신이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커졌죠. 완전히 확신이 커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집중하는 일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는 게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아봐야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론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플랜은 다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아보는 게 먼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뉴스킨이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눈으로 직접 봤지만 그래도 뭔가 궁금한 내용, 제가 알아보는 초창기 때에 저의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 말렸어요. 너 왜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둘라 그래? 너 왜 뉴스킨을 하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다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으로 봤던 확신이 컸기 때문에 그런 말에 동요되고 싶지는 않았고, 이 사람들한테 납득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나의 확신을 더 키우기 위해서 더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미국 유타주에 위치하고 있는데 본사가 있는데요. 그 본사 1층에 이 은으로 되어 있는 스푼이 있어요. 제가 제일 감명 깊게 생각하고 지금도 너무 감동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스푼 스토리가 너무 매력적인데요. 1층에 유타에 있는 본사 1층에 직원들을 위한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이름이 더 스푼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기자기한 면, 디테일한 면 이런 것들도 점점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서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본사에서
제품을 공정하는 이 연구실 자체도 아예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서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제조 과정이나 공정 과정을 이렇게 오픈하는 회사가 있나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픈하고 보여주는 이 회사의 마인드 자체를 좀 뭔가 반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봤을 때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에 네. 뉴스킨이라는 회사의 광고 비용과 기부 금액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 자료를 저는 그 당시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 테두리로 위에다가 이제 보게 됐는데요.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이 뉴스킨은 얼마라고요? 빵원이에요. 아예 돈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기부금은 일십, 백, 천만, 억 단위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로도 너무 대단한데 다른 회사들의 눈을 돌려보니까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직하고 있는 그 S사의 이 구조는 어떨까라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광고 비용으로 들어가는 이 수많은 금액들, 억대가 넘는 이 금액들은요, 이 회사에서 부담하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 억대가 넘는 광고 비용, 연예인에게 들어가는 비용, TV 광고, 잡지 광고, 인터넷 광고 모든 비용들은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유통 구조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포브스라는 잡지에서 경제 잡지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 탑5에 선정됐다라는 것도 너무 대단했고요. 패종식을 울리는 것도 한 번만 울려도 그 회사에서 길이길이 마케팅으로 쓴다고 하는데 뉴스킨 회사는 5번이나 이렇게 울렸고 제가 가장 특이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주식장을 마감하는 한 해의 주식장을 마감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5번 친 것도 너무 대단한데 여기 계시는 가운데에 계시는 분들이 다 뭐 뉴스킨 회장님, 사장님 이런 분들, 임원분들이 아니라 사업자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화를 가져가고 있는 회사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계속 반하게 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뉴스킨 깃발이 꽂히거나 가장 큰 전광판에 뉴스킨이라는 회사 이름이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제가 또 집중했던 건 뭐냐면 이 DMB라고 하는 이 회사의 신용 등급을 매기는 기관인데요. 이 기관 자체만 설명을 드려도 사실은 굉장한 기관이에요. 국가의 등급을 매기기도 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글로벌 회사의 등급을 매기기도 하는데요.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회사가 5A1이라고 하는 더 이상 윗등급이 없는 최상위 등급에 있는 그 등급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봤을 때도 너무 좋았지만 제가 또 좀 잘 찾아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진짠가? 이게 진짜예요? 라고 하면서 더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DMB라는 이 기관에서 보낸 1 신용 등급 5A1이 저 하단에 그려져 있죠. 써 있죠. 이 증명서까지 찾아서 보게 됩니다. 증명서까지 눈으로 보게 되니 제 확신은 정말이지 어마어마하게 커졌던 것 같아요. 아 진짜구나. 이 회사 진짜 투명하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뉴스킨 비즈니스를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알아볼 때 뉴스킨 주식에 대한 관련된 자료가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몇 년 전이기는 한데 애플사와 비슷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400%의 상승률. 지금은 아마 더 치솟았겠죠.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도 글로벌 대기업들도 이미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죠. 언제냐면 이게 2009년에서 2011년까지의 자료인데도 말이죠. 지금은 더 엄청나겠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또 강의 준비를 하면서 그때 그날 당시에 주식을 검색해 봤습니다. 이건 그냥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그랬을 때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의 주식은 와 그냥 네 이렇게 나이키 곡선으로 가고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S 땡땡사
같은 뷰티 업종이죠. 그리고 뭐 이제 사이언스 이런 쪽은 뭐 다 이제 하락세거나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주식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주가가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도 주식을 하진 않지만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른쪽에는요, 제가 이제 재직했었던 그 삼성이라는 회사의 주가인데 또 하필 그날따라 또 이렇게 같은 날 검색했는데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여기 이제 상승세를 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기업은. 그래서 이 주가, 주식 그래프가 보여주는 그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만 검색했다가 이제 한 달로 1개월로 검색을 했는데 1개월 역시도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천장이 없이. 그래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 그래프가 뭘 뜻하는지도 알겠고 이 그래프와 자료들이 어떤 내용인지 점점 더 확신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그 당시에 찾아봤는데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색했을 때 이름이 나오면 이제 합법적인 회사고 나오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좀 보게 됐어요. 최근 3년간 변경 내용을 보시면요. 뭐 대표이사, 등기이사, 본사 소재지가 변경된 적이 없다. 변경된 적이 없다라는 건요. 이 회사가 도망 다니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변경된 적이 없다라는 건 계속 대표가 바뀌면서 회사를 주고 팔고 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이 표를 보고도 뭔가 다른 시야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매출액이 제가 이거를 읽는데 단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일시백천만 한번 읽어보세요.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이 엄청나죠. 포함하지 않은 재무제표상의 매출액도 이 정도 됩니다. 사실 일반인이 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다 찾아보기까지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서 검색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 가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숫자가 그 당시에 의미하는 바를 좀 다시 봤던 것 같아요. 매출액이 이렇게 높구나. 라고 느꼈는데 더 대박이었던 건 후원 수당이라고 하는 사업자에게 돌려주게 되는 그 급여인 거죠. 매출액의 절반 가까이 되는 금액을 후원 수당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가 없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소비자 불만 처리 건수 비율이 몇 프로인가요? 100%입니다. 불만 처리가 100%가 된다라는 거는 모든 그 컴플레인을 다 수용하고 다 해결해 준다라는 거고 회사가 그런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거고 다 해결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100%가 의미하는 바가 다른 회사와 다르고 다른 회사에서 이 퍼센트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신용평가 평가서에서 등급을 매긴 게 있는데 역시나 1등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페이지를 보더라도 이 100%가 이 1등급이 이 후원 수당의 금액이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가라는 걸 숫자를 보면서 더 와닿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내역이 없다라는 거죠. 너무 진지해서 궁서체로 제가 썼습니다. 이 내용도 정말 그때 알아볼 때 이 회사가 정말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시정 조치를 받더라도 시정을 하면 괜찮은 건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구나라는 걸 보면서 믿음이 완전히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과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회사가 이렇게 정말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에이즈락이라는 특허 성분 때문에 더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에이즈락이라고 하는 이 특허 성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피부에 바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에이지락을 가진 사람이 이 에이지락을 쟁취해서 누군가에게 더 많이 전달하는 사람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그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타사에서도 물론 피부가 좋아지는 화장품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피부가 좋아지지만 늙겠죠. 피부가 맑고 투명하면서 늙어갈 거예요. 그렇죠? 한데 여기 뉴스킨에서는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이 특허 성분 때문에 늙지 않을 수 있고 신체 건강하게 노화를 잠글 수 있는 이 물질이 저에게 정말 이거 둘도 없는 엄청난 아이템이구나라는 걸 다시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매력적인 아이템이고 너무너무 좋은 특허 성분이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이미 쓰고 있고 방송에 연예인 광고를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도 이거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서 연예인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광고를 하고 방송에 나와서 소개를 하죠. 그리고 헐리우드 배우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 사진들이 헐리우드 배우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보시면은 갈바닉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지만 에이지랑미도 굉장히 많고 루미스파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국내의 연예인들 이름 뒤에 뉴스킨이라고만 치면은 웬만한 연예인들은 다 쓰고 있다라는 걸 저는 알게 돼요. 연예인들은 얼굴로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누구보다 얼굴이 중요하고 누구보다 피부 관리를 잘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뉴스킨 제품을 PPL로 뭔가 제공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너무 좋고 본인들이 마음에 들어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한다면 엄청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연예인들만 좋아하냐? 그게 아니죠. 일반인도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마른 비만이었는데 완전히 예쁜 몸매로 이렇게 되셨죠. 그리고 이분도 다 저희 파트너인데요. 이분도 엄청 이제 비만이 심하셨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TR이라는 그 제품 하나로 단 한 번의 TR 챌린지로 이렇게 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평범한 애기 엄마에서 출산을 하고 살이 빠지지 않는 그 몸에서 이제는 완벽하게 예쁜 엄마로 바뀌었고요. 옆에 계신 분도 운동을 좋아하는 이분이 불어나는 체중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멋진 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제가 SNS에서 처음 이제 만났던 분인데 저를 만났을 당시에 90kg 정도 됐었어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혹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다이어트 혹시 생각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생전 다이어트를 생각한 적 없다. 다이어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 할 건데 같이 어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고서는 TR 챌린지를 한번 들어가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아마 이 사진은 너무너무 유명해서 다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의 파트너 사장님입니다. 이분이 3개월 동안에 몸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변해서 계절이 채 바뀌지도 않아서 같은 옷을 입고 찍어보자라고 해서 이런 사진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은 이제 너무 살이 찌고 너무 몸에 독소가 많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몸이었는데 이제는 운동을 즐기고 매일 아침마다 헬스장에 가서 예쁜 몸을 만들려고 관리를 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턱선과 광대뼈, 목선이 아예 없었던 친구였는데 이제 이렇게 앉아서 공부만 하고 먹기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예뻐지면서 피부도 좋아지고 몸도 날씬해지면서 아주 재밌게 비즈니스를 지금 하는 사업가로 뉴스킨을 만나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직장인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까 뭔가 그 사무실에서 굉장히 건조한 그 공기 속에 10년을 보내다 보니까 피부가 늙는 게 순식간이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출근길에 찍었던 겁니다. 메이크업 한 거고요. 출근한 길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안 좋은 자세로 앉아 있다 보니까 안면 비대칭이 굉장히 심했어요. 안 좋은 자세로 계속 있다 보니까.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제 모공이 보일 정도로 모공이 굉장히 컸었고 건조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몸은요, 온몸에 독소가 많았기 때문에 손목, 발목, 뭐 전신에 부종이 많았던 사람이라 부종과의 싸움으로 안 해봤던 다이어트가 없고, 저는 다이어트와 피부과 때문에 한 3천만 원 정도는 써봤었어요. 그래서 강남에 가면은 강남에 제 이름이 등록이 안 된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간절했던 것 같아요. 이랬던 몸에서 저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더 뚱뚱해진 것 같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요, 제가 독소가 많았는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임신을 하고 싶었는데 임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난임 클리닉을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1년 반 동안 아기를 준비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TR 챌린지를 통해서 덜컥 덜컥 아기가 생기게 되죠. 너무너무 행복했었던 순간이고, 사실 그때쯤에는 이제 조금 저는 이제 아기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한 사람은 아니어서 좀 이제 그 임신에 대한 그 부담을 내려놓자 하면서 좀 그 생각을 지웠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물 같은 아이가 왔었어요. 이때 어땠냐면은 저 몸에서 제가 한 번의 TR 챌린지로 이렇게 됩니다. 놀라운 건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이 바디 프로필 찍는다는 약속 때문에 전날에 바디 갈바닉으로 좀 전신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첫 달에 7kg가 빠지고 두 번째 달에 이제 더 많이 빠지면서 이렇게 몸이 바뀌게 됩니다. 엄청나죠. 이러니 제가 TR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완전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저와 같은 고민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조건 TR 챌린지를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종이 되게 심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종이 너무 심해서 눈도 잘 안 떠지는 날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갈바닉으로 이렇게 림프를 케어했더니 얼굴 턱선이 살아나고 어깨가 내려가고 피부가 점점 좋아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 에이지락 때문이라는 거죠. 대단하죠. 그리고 제가 선물같이 다가온 아기를 제왕절개를 해서 출산을 했는데요. 하루 동안 24시간을 누워 있어야 돼요, 제왕절개를 하면. 그래서 출산 2일차 때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저 사진을 찍어주면서 막 웃더라고요. 싸울 뻔했는데 저렇게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근데 부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갈바닉을 계속했죠. 그래서 3일차 때 이렇게 얼굴 라인이 완전히 또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5일차, 6일차 때 산후조리원으로 왔을 때에는 완전히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출산할 때 이제 신나서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97kg였거든요. 네, 진짜 97kg였는데 이 산후조리원에서 갈바닉만으로 림프를 풀어서 7kg를 뺐어요. 산후조리원에서 14일을 있거든요. 2주를 있는데 너무너무 그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다 보니까 산후조리원 원장님하고 친해지게 되면서 원장님의 TR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보여지는 거고 이 에이즈락이라는 이 기회를 내가 잘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피곤에 쪄들고 눈에 충혈되고 정말 아유, 네, 이랬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으니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이 저에게 온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마케팅을 즐기면서 너무너무 예뻐지는 걸 즐기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따라올 수 없는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올 수 없는 차이 뭐냐면 바로 에이즈락인데요. 뉴스킨은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그 어떤 회사보다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엄청난 아이템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셔도 매년마다 신제품이 나오는 회사예요. 둘러보면은 매년마다 신제품이 나오는 회사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회사 나름의 열일을 하는 그 포지션이 있고 나는 나의 포지션이 있겠구나. 그렇다면 뉴스킨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과연 나는 준비가 되어 있나? 내가 이 기회를 기회로 볼 줄 아는 그 눈을 가지고 있나? 라는 생각을 다시 했던 것 같아요. 뉴스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를 하죠. 유통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유통을 할 수 있는지 그 유통권을 인정해 주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 일은 모두 본사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회사에 이런 파트너십은 없어요. 음. 평범한 사람이 글로벌로 사업을 꿈꾸게 하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거죠. 평범하게 10년 동안 같은 자리, 같은 책상에서 같은 회사에 출퇴근을 하면서 지옥철을 탔던 제가 이렇게 많은 외국인을 만나면서 영어 하나 못하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에이즈락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기회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기업 중에 제가 좋아하는 스타벅스 카페가 있는데요. 제가 스타벅스를 커피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좋은 기억이 있어서 스타벅스라는 매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돈 버는 방식이 뉴스킨이랑 뭐가 다를까라고 한번 뜯어보게 됐습니다. 뉴스킨하고 다른 점은요. 이 스타벅스는 대리점을 계속 배출해야 되죠. 그래야 본사에서 이득이 되니까요. 왜냐하면 이 각각의 대리점들에서 스타벅스 코리아에 내는 그 로열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내는 데에 대한 비용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다 매달마다 따박따박 받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스타벅스는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스타벅스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 선능에다가 또 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여기 있는 분한테 저한테 한번 좀 알려주세요. 강남점에 있는 스타벅스 사장님, 저 선능점에 내고 싶은데 저 진짜 잘할 자신 있거든요. 저한테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커피를 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이게 가능할까요? 알고 있는 것처럼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도 기회가 있다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스타벅스는 점점 더 많은 대리점을 배출해야 되고 그 대리점이 또 다른 노하우를 다른 대리점에게 전수할 수 없지만 뉴스킨의 소득 구조는 어떠냐면요. 1차, 2차, 3차, 4차, 6차까지 받을 수 있고 나의 레그가 형성되면 될수록 커지는 소득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점점점 연차가 더해질수록 나만 멈추지 않는다면 이 매력적인 소득이 불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림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클렌저로 일반 클렌저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뭐 피부가 좋아지거나 할 수 있겠죠. 근데 피부도 좋아지지 않잖아요, 사실. 타사 제품은.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클렌저로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어차피 평생 쓰는 제품이고 어차피 평생 씻을 클렌저인데 나는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뉴스킨에서는 1급, 주급, 월급으로 자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클렌저에 에이지락이라는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뷰티라는 시장, 헬스라는 시장 모두 잡고 싶었는데 그게 다 여기 있구나. 내가 개발해내지 않고 내가 특화내지 않아도 내가 활용만 할 수 있으면 이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고 결국 그게 자산의 형태로 이어지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어떤 형태냐면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죠.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말이 어렵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지금은 모든 사람이 플랫폼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쿠팡이라는 회사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쓰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쓰고 있어요. 내 주위에 있는 뭐 10명 중에 9명은 쓰고 있을 회사예요. 그리고 뭐 야놀자, 카카오택시, 배달의 민족 이런 회사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누가 저기에 주문을 해서 사 먹어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누가 배달비를 내고 음식을 사 먹어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완전히 문화가 바뀌었고 지금은 플랫폼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생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대기업들만 가지고 있는 이 기회를 일반인이 가질 수 있다라는 기회가 여기 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부자들은 다 플랫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데 남의 플랫폼을 만드는데 내가 기여를 하고 있으면 이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돈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이게 부자들은 뭘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뭘 하고 있고 내가 없는 건 뭔지 이걸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봤더니 모든 사람들은 다 뭔가를 팔고 있어요. 부자도 뭘 팔고 있고요. 일반 사람들도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대체 뭘 팔 건가? 라고 돌이켜 봤더니 지금 그때의 저는 나의 노동력을 팔고 있었고 나의 시간, 나의 미래, 나의 비전, 나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플랫폼을 만드는 그 회사의 톱니바퀴처럼 하나의 부속품이 되어서 내 인생을 거기에 쏟고 있었다는 걸 1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각해 보면 그때 10년이 너무 소중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조금 빨리 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 제가 이 기회를 만날 수 있었던 게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나의 노동력과 나의 미래,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능력을 다른 부자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 나라는 부자를 위해서 써야겠다. 나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영어 잘하시죠? 네, 이 글을 제가 고등학교 때 책을 보다가 보게 됐는데요. 어떤 뜻이냐면은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지만 죽을 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사실 부모님이 굉장히 좀 어려웠었어요. 그때 IMF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던 걸 경험을 했었는데 이 문구가 딱 오면서 그래 부모님을 탓할 게 아니다. 내가 죽을 때는 이 상태로 경제 흐름이 되지 않게끔 내가 바꿔야겠다라는 걸 생각했던 문구예요. 빌 게이츠 형이 얘기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왜 네가 이거 해? 왜 뉴스킨을 해? 라고 물어봐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어떻게 한 거야? 라고 하우에 물음표를 받게 되죠. 어떻게 했냐고요? 저는 대부분의 비즈니스 기간이 임신 1년, 뭐 출산, 육아 이렇게 1년 해서 대부분의 기간이 육아맘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가운데 있는 사진은 보면은 제가 출산하고 조리원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뉴스킨 제품으로 완전 도배를 해놨고 아기를 맡기고 뭐 줌 미팅을 하던 현장 미팅을 하던 출장을 가던 다 뛰었던 것 같고요.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조리원 원장님이세요. 신나게 결제를 하고 계시고 양자기를 하고 있죠. 산후조리원에 양자기를 들고 갔던 사람이 얼마나 좋으면. 네. 이렇게 저는 진짜 계속 맹목적으로 달렸던 것 같아요. 왜? 나를 바꿔줄 거니까. 그리고 50일 정도밖에 안 된 아이를 사무실에 데려와서 미팅할 때 같이 앉혀놓고 엄마가 하는 거 보게 했고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아기 침대를 놓을 수 있게끔 스폰서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같이 엄마가 미팅하는 동안에 다른 형제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공동 육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물론 이제 에이스라는 문화가 너무 좋은 게요. 뉴스킨을 만난 것도 너무 대박인데 에이스에서 뉴스킨을 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소중한 기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팀으로 함께하는 다 같이 저희 아기 기저귀를 다 갈아주는 그런 문화가 다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팀이 아닌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족처럼 대하는 그런 문화 자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 도전할 수 있고 잘 문화에 융화된다면 이런 걸 마음껏 누리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에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기의 첫 생일 돌잔치에 이렇게 사랑하는 스폰서님들이 다 와주셨어요. 이때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어쨌든 그대로 될 수밖에 없대요. 뇌과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나는 못해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될 거고요.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주변의 반대, 뭐 난 나이가 많고 나는 아이가 있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실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소비자들은 뭐 사업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소비자는 잘 안 써요. 라고 말하시는 사업자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렇게 불평, 불만, 부정의 언어를 내가 입 밖으로 내뱉고 있으시다면요. 안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대신에 각오는 하셔야겠죠. 어떤 각오냐면요. 평생 남 밑에서 내 시간을 팔아가면서 살 수 있을 그 각오. 근데 저는요. 이 각오를 하는 게 더 무서웠어요. 이 각오를 하는 게 더 힘들게 다가와서 차라리 그 각오를 하고 그 다짐을 할 마음을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그 각오로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단어들을 평상시에 더 얘기하고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람의 라이프는 프린트물 같대요. 프린트에 성공이라고 타자를 쳐야지 성공이라는 출력물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떤 말, 어떤 단어들을 하고 있는지가 완전하게 다른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직도 혹시 망설이신다면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동기부여 받을 때 제가 보는 영상인데요. It started turning right. Stop being so goddamn quiet. Got a spark in your heart so striking. Wash away your pain, turn the pouring rain to a tidal wave and ride it. Got something inside, don't hide it. Like dynamite, ignite it. Wash away your pain, turn the pouring rain to the wave of a tiny ride. Why? Good God. 네. 어때요?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내리는 비를 나의 부정들을 파도로 바꿔서 그 위에 올라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부정을 부정하고요. 거절은 거절해요. 더 단단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런 말들은. 그래서 지금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당연하게 새로운 걸 해야 한다는 거죠. 도전을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은 돈을 아끼고요. 그리고 부자들은 시간을 아낀다고 합니다. 빠르게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제가 봤던 그 비전을 오늘 이 강의를 보신 많은 분들이 똑같이 볼 수 있다면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처럼 시간을 아껴서 제대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뉴스킨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2022년이 호랑이 해라고 하죠. 정말 우리가 평범하게 살 건지 비범하게 살아낼 건지 선택할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라이프를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만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 아니죠? 오늘 박미 사장님 강의 들으면서 막 제 심장이 더 뛰고 뭔가 제가 봤던 뉴스킨의 시야가 더 넓어지고 이 준비가 되었냐는 이 질문에 준비가 되신 분이 강의를 해주시니까 더 비전이 컸던 것 같습니다. 멋진 강의 해주신 박미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공지사항 읽어드리도록